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일을 많이 하는 학범 네, 대표님. 네. 저는 뭐 항상 주 7일 근무하고 있어요. 아 정말. 근데 항상 웃으시잖아요. 네, 너무 그래서, 힘들어요. 아 힘든 거 맞아요? 네, 그럼요. 아, 근데 정말 믿을 수가 없어. 항상 웃으면서 네. 계셔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과연 이 학범 대표는 임상수의사가 아니라 사실 데일리벳이라는 언론인을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문득 그나마 언론인의 삶이 수의사로서 사는 것보다 좀 더 나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수의사 선생님들 저희가 한번 예전에도 다룬 적이 있는데 결코 삶의 질이 높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임상 수의사분들이 정말 근무 시간이 길고 삶의 질이 생각보다 낮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클리벳 129회에서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네. 대한수의사회랑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2005년에 주 7일 근무하시는 분이 31.2%, 뭐 주 6일까지 합치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2016년에 이걸 한 번 더 조사해봤더니 주 7일 근무하시는 분이 그나마 좀 줄어들었는데 네. 근데 18.7%가 여전히 주 7일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요즘에 뭐 주 52시간 근무 이런 얘기 맞아요. 나오는데 네. 수의사분들은 여전히 5명에 1명은 주 7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우리가 노동 조건을 얘기할 때 딱 네. 사각지대에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또 수의사가 그럼요. 아닐까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시대가 변하면서 좀 나아져야 될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도대체 다른 나라의 수의사 네. 선생님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좀 네.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해외 사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제가 최근에 해외 학회에 가서 이런 관련된 강의를 듣고 왔거든요. 네. 그런데 해외에도 똑같더라. 잠깐만 이거 너무 희망이 없어. 네, 유럽과 미국 쪽 얘기를 좀 듣고 왔는데 그쪽도 그 나라의 다른 직업에 비해서 이제 수의사들의 삶의 노동 강도가 세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보통 9 to 6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유럽은 이제 9 to 5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유럽 강사분이 하는 얘기가 수의사는 이 5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 왜냐면은 퇴근 시간 5분 전에 환자 오면 그거 치료해야지 어떻게 퇴근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랑 똑같이 근무 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가 세다는 그 어려움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 방송을 제가 알기로는 수의학과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도 참 많이 본다고 네. 하는데요. 이게 정말 이건 냉정한 현실이거든요. 선배들의 현실을 지금부터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시간적으로만 좀 많이 힘들면은 그래도 좀 버틸만 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만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사실은 더 큰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좀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날 강의를 하신 분이 심리학 박사님이세요. 링크 엔덴버그라고 네덜란드 수의과 대학에서 오신 심리학 박사분인데 잠깐만요. 수의과 대학인데 왜 심리학자가? 그러니까요. 워낙에 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의대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 네덜란드 수의과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를 수의대 교수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그 이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 다른 여러 가지 강의도 하지만 수의대 학생들의 심리 상담을 하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소개해준 논문을 보니까 네. 그 수의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다른 직업에 비해서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유럽이랑 미국에서 연구된 자료인데 네. 수의사의 자살률은 의사보다 2배 이상 높고 치과 의사 같은 다른 보건의료 전문가보다도 2배 가까이 높으며 일반 국민보다는 4배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수의사들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은 자살률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외국의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저는 우리나라는 이것과 관련된 그 어떤 거에 대한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맞아요. 네, 이런 연구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결코 만만치 않을 텐데라는 약간 걱정이 좀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연구는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 중에서도 이 자살을 선택하신 수의사분들이 벌써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미국, 유럽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네. 근데 뭐 우리나라는 워낙 자살률 자체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 직군 중에서 수의사도 높은가 보지라고 생각을 할 부분이 아닌 게 사실 수의사라는 직군 자체가 굉장히 좀 독특한 이면이 네. 있는 게 뭐냐면 일단 테크닉적으로 특수한 기술을 가진 전문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까지도 요구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지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례가 아니라 지금 해외 사례잖아요. 유럽 사례인데 네. 강사분이 얘기한 수의사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보호자들이 와서 가격이 비싸다. 너 돈 벌려고 수의사하냐? 너 동물 사랑해서 수의사했지? 이거 공짜로 좀 해줘. 이건 우리나라 얘기. 이게 지금 유럽 강사분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상황이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내가 지금 이사를 가서 동물 못 키우게 됐으니까 얘 건강하지만 안락사 좀 해줘. 이런 얘기. 그래서 그 안락사 요구를 거부했더니 미국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대요. 총기 사용에 그 총기 소지가 허용되어 있잖아요. 그 수의사가 안락사를 거부하니까 보호자가 수의사를 협박하면서 야, 나 그럼 이 병원 앞에서 쏴 죽인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의사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데다가 또 동물의 안락사를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수의사들이. 네. 그런 환경, 또 긴 노동 시간, 거기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살을 고민했을 때 결정을 하면은 이제 좀 편하게 자살을 할 수 있을 그런 약물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환경들이 수의사의 자살률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게 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좀 수의사 선생님들이 접하는 환경이 거의 비슷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쩜 이렇게 참 수의사 선생님들 아프게 하는 말들은 똑같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좀 네. 마음이 아픈데 근데 사실 이게 특수한 몇 명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 소동물 수의 사회라는 와사바라고 하는 WSAVA라는 단체가 있는데 전 세계 소동물 수의사들 대표하는 단체죠. 네. 이게 일개 한두 명의 수의사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임상 수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예 수의사의 정신 건강과 웰빙에 대한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각 국가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실태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와사바 홈페이지에 가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수의사분들도 좀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실제로 우리나라 수의사 쌤들의 삶의 질이 어떤지를 좀 구체적인 수치로 좀 볼 수 있는 그렇게 되겠죠. 설문에 많은 부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 그걸 떠나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이라든지 네. 어떤 교육이라든지 네.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수의사회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하긴 하지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해외 학회에서 이렇게 동물의 웰리스가 아니라 수의사의 웰리스에 대한 별도 세션이 학회에서 운영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뭘 하나? 해외에서는 심리학자를 수의대 교수로 채용하는데 우리나라는 뭘 하나 이런 안타까움은 좀 들긴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왜 항상 그 수의사의 윤리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의대생들의 교육 과정 속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 심리적인 상담 부분을 아예 학생일 때부터 차근차근 좀 준비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저희가 참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동물 복지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가장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동물이 행복하려면은 그 동물을 접하는 전문가들이 사실은 가장 행복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먼저 행복해야 되거든요. 수의사 선생님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마음으로 동물을 치료해 줄 수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수의사의 윤리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면서 수의사 연수 교육의 윤리 강의, 그리고 법규 강의가 의무화되는데요. 거기 플러스 이런 정신 건강에 대한 강의 또는 수의대 학생일 때부터 네.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멘토링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당장 내일부터 시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위원회 같은 거라도 구성을 해서 논의는 좀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일단은 뭐 수의사 선생님들 자체적으로 이런 공론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겠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많은 반려인들께서도 수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삶의 질과 관련된 그 심리와 관련된 부분에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 네.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맞습니다. 이 보호자분들도 수의사들이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는 직업이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고 그런 걸 바탕으로 좀 잘 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수의사 선생님들은 사실 감정적으로 보호자 대하지 않거든요. 그 반려동물을 치료할 때도 절대 본인의 감정은 일단 숨긴 상태에서 최대한 친절한 상태로 진료에 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학회에 참여하신 해외 수의사분도 수의사는 영화배우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웃어야 된다. 뭐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자, 항상 어느 곳에건
서로를 좀 존중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